잔잔한 감동적인 사연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 공원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피며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고 노인은 그저 조용히 지나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이가 공원에 왔습니다.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혼자 놀고 있었고 자전거가 조금씩 흔들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아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조금 놀라며 뒤로 물러났지만 노인의 따뜻한 미소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괜찮니? 힘들지 않니? 노인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노인의 손을 잡고는 네, 이제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그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와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고 노인 역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돕고 아껴주는 그들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런 작은 순간들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때로는 마음을 울리고 일상에서 큰 힘이 될 때가 있죠. 어느 작은 마을에 이른을 넘긴 노인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윤할머니였지만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는 어머니라는 애칭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그 노인은 남편을 젊었을 때 일찍 여의고 새아이를 홀로 키웠습니다. 그 당시 어려운 시절에도 그녀는 굳건히 아이들을 지켜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녀가 항상 먼저 나섰고 아이들을 잘 키운 덕에 마을 사람들은 윤할머니를 매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노인의 손녀인 지수는 큰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도시로 나가 공부한 아이였고 도시에서 직장을 구한 뒤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 생활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지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결국 전화로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시가 너무 힘들고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요. 그 말을 들은 윤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할머니는 잘 안다. 할머니도 젊었을 때 그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돕고 서로를 아끼는 것이라는 걸 배웠단다. 내가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을 때 절대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 모두 서로를 돕고 있단다. 그날 밤 지수는 할머니의 말에 깊이 울었습니다. 그 말이 힘이 되어서 다음 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조언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 후로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수개월 후 지수는 마침내 도시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는 항상 지수에게 작은 편지를 보내며 응원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수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고 지수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지수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 결국 할머니를 도시로 초대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약간 망설였지만 결국 지수의 손에 이끌려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복잡한 거리는 윤할머니에게 낯설고 불편했지만 지수는 할머니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배려하며 도왔습니다.
하지만 윤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지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난 여기서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 이곳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단다. 난 그냥 작은 마을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 내가 살던 곳이 그리워. 그 말에 지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한 지수는 할머니가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언제든지 돌아가세요. 제가 꼭 찾아뵙고 자주 연락할게요.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지수는 매달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냈고 때로는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할머니는 마을에서 아주 평화롭게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노년을 즐기며 나이가 든 후에도 여전히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윤할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도왔고 후세들에게도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교훈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삶의 방식, 어려운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가르침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윤할머니를 떠나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줬어요. 사랑과 인내, 그리고 서로를 돕는 마음. 그 후로도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삶은 때로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큰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호였고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며 그를 키웠습니다. 진호는 언제나 밝고 활발한 아이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항상 천천히 걸으며 다리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진호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고 그는 마을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호는 어렸을 때부터 늘 자신의 다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면 자신도 그들처럼 뛰고 싶었지만 다리의 불편함이 늘 그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행사가 열리기로 했습니다. 그 행사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회도 하고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인기 있는 종목은 바로 달리기 경주였습니다. 진호는 그 경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경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처럼 빠르게 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참가를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호의 마음속에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작은 희망이 자꾸만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부모님께 말했다. 저 경주에 나가고 싶어요. 부모님은 조금 놀랐지만 진호의 결심을 보고 무조건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준비하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렴. 경주가 시작되는 날 진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출발선에 섰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빠르게 뛰어갈 준비가 되었지만 진호는 그들처럼 달릴 수 없다는 생각에 조금 주저했습니다. 그러다 마을의 할머니가 다가와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진호야,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괜찮단다. 중요한 건 달리는 속도가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거란다. 그 할머니의 말에 진호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경주가 시작되자 그는 다른 아이들보다 한참 뒤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결승선에 도달했지만 진호는 여전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켜보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힘내. 조금만 더 진호야. 마지막으로 진호가 결승선을 넘을 때 마을 사람들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 노력만큼은 누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1등을 하지 못했지만 그날의 경주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인 끈기와 노력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진호 자신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경주가 끝난 후 할머니가 다시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진호야, 내가 가장 멋진 아이란다. 1등을 못했다고 해서 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란다. 그 말은 진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마을에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농부가 되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호는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의 노력을 존경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호는 다시 경주에 참가해 그때의 약속을 지킨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그가 하는 일은 항상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고 어린 시절부터 혼자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아픔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부러워했지만 준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일로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서 작은 아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듯 보였고 준호는 문득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렇게 거리에 나와 있니? 너는 부모가 있지 않니?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없어요. 저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어요.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준호는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며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준호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준호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준호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준호는 사업에서 성공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민수를 키우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나눔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좋은 교육을 시켰고 민수는 점점 더 밝고 희망찬 아이로 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민수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를 키우는 동안 깨달은 게 있어. 내가 그동안 성공하려고만 했지 진정한 행복은 그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너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버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민수는 준호의 사업을 이어받으며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단순히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기부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습니다. 준호는 민수가 어렸을 때 보였던 순수한 마음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던 상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일에서 치유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마을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한 곳이 되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진심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진심으로 그들을 돌볼 때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며 큰 의미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꽃과 큰 사랑. 옛날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꽃소녀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유나는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정원에서 자주 꽃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유나의 정원은 꽃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꽃들은 언제나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유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꽃들이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나의 삶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유나가 어렸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유나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유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지만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한 할머니는 유나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나는 할머니를 사랑하고 할머니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유나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을 때 마을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큰 도시에서 온 사람으로 마을에 있는 집을 구하기 위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태훈이었고 마을에 오래 머물 계획이 없었습니다. 태훈은 유나의 정원을 지나가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잠시 멈춰서서 유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정원 정말 아름답네요. 누가 이렇게 가꾸었나요? 유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조금씩 가꾸고 있어요. 제 부모님도 꽃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꽃을 보며 그리움을 느끼곤 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예쁜 정원이네요. 혹시 제가 이 정원의 꽃을 좀 사갈 수 있을까요? 유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꽃을 팔아요? 저는 그냥 가꾸는 것뿐인데요. 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그런데 그냥 가꾸는 것보다는 누구에게나 그 아름다움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요? 꽃을 사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하고 싶습니다. 유나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태훈의 진지한 표정에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몇 송이의 꽃을 사갔습니다. 그 꽃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태훈은 유나에게 감사하며 꽃을 또 사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태훈은 자주 유나의 정원을 찾았습니다. 매번 꽃을 사갈 때마다 유나는 그에게 꽃을 더 잘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태훈은 유나가 꽃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진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도 할머니와 함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웃으며 살아갔고 꽃을 통해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태훈이 유나에게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꽃을 가꾸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힘든 상황에서도 밝게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유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꽃을 가꾸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태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유나 씨, 나는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정말 존경해요. 그래서 이 정원에 있는 꽃들을 내가 다 사서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모두에게 전할 자격이 있어요. 유나는 놀라며 말했다. 정말요? 그건 너무 큰일이에요. 꽃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많은 꽃을 팔면 정원이 텅 비게 될 텐데요. 태우는 유나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정원이 텅 비어도 괜찮아요. 유나 씨가 가꾸는 꽃은 그 자체로 사랑을 주고 있잖아요. 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그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그 행복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거예요. 유나는 태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유나는 자신이 꽃을 가꾸는 이유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기쁨을 선사하고 그 사랑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태훈은 마을 사람들에게 유나의 꽃을 나누어 주었고 마을은 점차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꽃을 받으며 웃고 그 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키운 꽃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꽃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이 어떻게 큰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나처럼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유나와 태훈이 함께 나눈 사랑과 마음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함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마음을 나누면 그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유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꽃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때 그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기쁨과 희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유나와 태훈의 정원은 비록 시간이 지나면 꽃이 지고 또 새로운 꽃이 피겠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랑과 따뜻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음에 남는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배려와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꽃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보세요.